안녕하십니까? 송샘사의 구실이야기 76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현금 증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면서 현금 증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법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것이 곧바로 증여에 해당할까가 되겠습니다. 즉, 배우자든 자녀든 누가 됐든 상대방에게 현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하는 것만으로 증여 문제가 발생할까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현금을 보낸 경우와 부부가 서로 간 계좌이체로 현금을 보낸 경우에 대법원 판례가 서로 다른 판례가 있어서 각각의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 11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갑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받던 중 23억 원이 소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중 과거부터 수차례 아버지 A로부터 19억 원이 여러 은행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고, 2억 원은 형 B로부터 입금되는 등 총 21억 원을 A와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간 사례입니다. 이에 2심과 대법원이 판단하기를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 금액의 규모로 볼 때 여러분들이 에이 뭐야, 우리랑 다르게 저 사례는 너무 큰 금액이네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판례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판례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드는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의 중요성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증여로 본 논리를 조금 자세히 볼게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국세청에 있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증여로 추정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본인의 사례가 증여가 아님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상대방에게 이체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고 다른 목적에 의해 이체된 것이라면 그 특별한 목적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죠. 그런데 갑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A가 아들인 갑의 명의를 빌려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증언을 통해서도 문제가 된 금액들은 갑에게 귀속된 현금이라는 증언이 있는 등 A와 B가 갑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요약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례에 접목했을 때 제가 앞서 여러 컨텐츠로 강조했던 것과 같이 자녀의 계좌를 활용해서 증여세 신고되지 않은 현금을 이체해서 관리하지 말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현재까지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이런 위험성을 알게 됐다면 국세청이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되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활용하고 운용하고 자녀가 30이 넘어 자녀 명의 계좌에 수억 원이 쌓인 후에 이를 아파트를 취득하게 하는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에 대입해 보더라도 과세관청이 알게 된 순간 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의 사례는 그 금액이 20억이 넘으니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법원까지 갔겠지만, 몇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몇 천만 원 정도로 추징된다면 재판까진 가지도 못하고 수임료 등 생각해서 그냥 증여세 부과되는 것으로 많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를 인지하시고 자녀와의 현금 거래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부부간 자금을 이체한 경우로서 2015년 9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C는 약 2년 7개월간 총 35회에 걸쳐 본인의 급여를 포함하여 전업주부인 배우자 을에게 수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약 13억 원 정도를 보냈는데, 을은 이러한 자금으로 예금 등 금융상품을 운용했고, 이를 과세당국이 알게 되어 을에게 C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우선 고등법원까지 을은 패소하게 되는데, 앞선 A가 자녀 갑에게 현금을 이체한 논리와 유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증여가 아님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뚜렷한 명의신탁 등 C의 자금이 을에게 이체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금융실명법에 따르더라도 증여로 추정되는 바 을의 자금은 C의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든 논리는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증여로 추정될 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본인의 사례가 증여가 아님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배우자 관계에 있는 C와 을 사이에 증여로 추정될 만한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돌아가 증여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선 A와 갑에서 든 논리와 다른 부분입니다. 즉, 우리의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충분히 드는데 반해 부부간 현금을 이체한 것은 이를 반드시 증여로 의심할 만한 사례는 아닌 것으로서 이 경우 그렇다면 부부간 현금 이체 행위가 증여 행위임을 납세자가 아닌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해되시나요? 판례는 이어서 소득이 발생하는 C가 전업주부인 을에게 현금을 이체하는 것이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C의 자금을 을이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배우자 간 예금의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증여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C가 을에게 현금을 이체한 것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입증 책임이 을에게 있고 을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니 증여다 라고 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대략 갑과 을의 사례가 어떤 점이 서로 다른지 이해되실까요? 앞선 이 두 판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금 증여 문제, 자녀의 계좌 관리 등 우리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재산의 이동은 너그럽게 보고 수직적 재산의 이동은 엄격하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평적, 즉 배우자 간의 자금의 이체는 생활비, 어느 일방 배우자의 소득을 다른 배우자가 관리하기 위함 등의 목적이 있으므로 무조건 증여로 의심 또는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수직적,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우리의 통념상 충분히 증여의 목적으로 이체했구나 하는 합리적 의심 또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배우자 간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6억 원이나 인정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고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배우자 간 현금의 이체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증여가 된다면 증여라는 사실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해 놓는 것은 자금 관리 등 생활의 편의 측면보다도 증여의 목적이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또 오해하셔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이체해도 증여는 아닌가 보구나 하고 수억 원, 그 이상을 이체해서 이를 받은 배우자가 증여세 없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부간 이체에는 자금이 흘러간 사실만으로 증여로 볼 수는 없고 그 자금이 어디로 결국 귀속되는지 끝까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체되는 자금은 일단 증여로 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주를 하든 자녀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하고 부모의 자금을 이체해서 관리만 하든 어떤 사유로도 증여세 신고되지 않은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76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